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서 지구 단위 계획은 제가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여러분들 말고도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이제 도시공사 직원들 가르칠 때요. 그분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해답이 안 나오니까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을 해보시거나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이제 우리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딱 공부하시고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를 마셔야 돼요. 다치진 않아. 예. 예. 본인이 다쳐놓고. 예.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왜 힘드냐 그러면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원래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요. 수립 기준을 상세하게 다 정하고 있어요. 그게 전국에 450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 틀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이.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요. 원래 수립권자는 당연히 서울 같은 데는 수립권자가 국토부 장관, 아니 서울특별시장이거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기 때문에 서울은 특별시장인데 서울특별시장이 모든 지구 단위 계획을 다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립은 자기 명의로 합니다만은 그 안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위임을 합니다. 구청에다가.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안을 다 만들어서 서울시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각 구청마다요. 지구 단위 계획의 기준이 다 틀려요. 그래서 구 하나가 넘어갈 때마다요. 하다못해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도 다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다 그래서 정부에서요. 2012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450가지를 통폐합해 가지고 50개 내로 줄여야겠다 그랬는데 하나도 못 줄였습니다. 예. 하나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예,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예, 잘못하면 병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 이거죠. 예. 그래서 가끔 자기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박 선생이 대답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혹시 지가 몰라서 대답 못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웬만하면 다 압니다. 예.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요 지구 단위 계획의 규모가 제일 큰 게 아니냐 그래. 지구를 단위로 한다니까. 예? 그런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00년도에 생겼어요. 2000년도. 그래서 2000년도에 생겼다. 그러면 1999년도까지는요. 지구 단위 계획이 없었고요. 두 가지 제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옛날에 있던 법, 구도시계획법에요. 옛날 도시계획법에요. 상세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상세계획. 그 다음에 건축법의 옛날 법조문, 건축법의 옛날 법조문에 도시설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시설계. 이렇게요. 그래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두 가지를 더한 거. 이게 지금의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요 상세 계획은요. 말 그대로 상세한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상세한 계획. 근데 뭐에 비해서 상세하냐 그러면 용도 지역에 비해서 상세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몇 가지가 적용됩니까? 행위 제한 몇 가지? 세 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 그러면 요 세 가지 행위 제한 외에 상세한 규제는 뭘로 했는가? 상세 계획으로 한 거예요. 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외에 상세한 규제, 대문의 색채, 담의 높이, 간판의 크기, 색채, 재질, 아주 자주 그려야죠. 이런 것들은 다 상세 계획으로 했던 거예요. 옛날에요. 그 다음에 저 도시 설계는 뭐냐면 건물을 한 개, 두 개 지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때는 그냥 못 지어요. 건물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지어야 되는 게 도시 설계예요. 체계적이고 미관을 유지하면서 지어라. 그래서 이게 바로 도시 설계. 두 개가 더해진 게 지금의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왜 지구 단위 계획을 더했느냐, 두 개를.
하나는 도시계획법, 하나는 건축법이니까요. 서로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요. 상세하게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없어.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규제를 안 만들어놨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공부하다 보면은 왜 건축법 얘기가 절반이 나오는가? 절반이 건축법에서 넘어온 제도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서 뜻을 이해하면 돼요. 항상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대규모 건축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상세한 규제를 통해서 건물을 체계적이고 미관을 유지하면서 짓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규모 건축이라는 말을 꼭 떠올리셔야 되는데 요 지구 단위 계획 의의가 있잖아요. 요 의의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행정 계획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의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이게요. 이 의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의의,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5번에 있으니까 관리 계획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에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요,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계획을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때? 예. 계획을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저기 머리 새로 하신 언니 해보세요. 예? 예? 돈 좀 드린 것 같은데. 예. 자, 우리 계획을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예? 예.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 계획을 계획 결정한다.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거기다가 이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법 체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예. 아무 의문이 없는데 괜히 얘기하는 것 같다. 의문스러울까 봐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 의의는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출제 1순위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정계획 의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딘가? 일단 6개를 써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군 6개죠? 여러분들 우리 그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행정계획 체계는요. 우리 여기 11월, 12월 달 요 기초 강의 꼭 듣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요 6개 시군이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인데 여기 플러스 인근 지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가지잖아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가지인데 이것의 수립 대상 지역은 6개 시군 플러스 인근 지역이라고요. 예.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일부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요 일부를 전부라고 바꿔서 시험에 나온 문제만 4문제예요. 기출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일부가 맞는데 전부라고 바꿔서 틀리게 낸 문제만 4문제야. 그러니까 옳은 지문 나온 것도 무수히 많겠지만 틀리게 낸 문제만 기출문제 4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부를 전부로 바꿔서 내는 문제는 치사한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라는 거야. 수준 높은 문제.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 일부에 수립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 단위 계획이 없어요. 예, 서울의 여기저기 일부. 구체적으로는 더 각 동별로 일부예요. 양재동의 일부, 사당동의 일부, 면목동의 일부, 한남동의 일부 해가지고 같은 지구 단위 계획인데요. 내용은 다 틀려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마다 명칭을 붙입니다. 실무에서는 양재동 지구 단위 계획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개봉역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있어요. 지하철 개봉역 주변 개봉역 지구 단위 계획, 양재동 지구 단위 계획. 현재 요즘에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양재동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양재동. 그래서 양재동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양재동 그 주택가가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뜻이 뭐예요?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이때 층수 제한이 없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일반 주거 2종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돼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다 돼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우선 적용이 항상. 1번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 공동주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양재동 주택가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단독 주택들만 있어요. 거기가요. 왜? 지구 단위 계획에서 공동주택 건축 금지시켜놔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바뀌게 되는 순간 강남 지역에 또 태풍의 눈이 되는 거지. 그게 주택가에 태풍 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거기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의가 일부가 핵심이다. 전부 그러면 안 되고요. 토지 이용 합리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이용 합리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를 좀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고르는 겁니다. 한남동하고 종로 두 군데를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 잎을 터지신 언니 있죠? 자, 한남동하고 종로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한남동. 주문형 강의입니다. 우리 한남동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예. 한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강. 옛날부터요, 우리 풍수지리에서는 강이 감아도는 안쪽에 돈이 몰린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용산이고요. 여기가 강남이죠. 용산 바로 옆에가 여기가 지금 한남동, 한남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한남 5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한남 3구역이 있고요. 여기 상업지역 이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태원 상업지역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한남동 요 지역에서요. 이제 이쪽에 한강변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 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것인가? 1번 단층짜리 건물을 짓고 창을 한강 반대편으로 내는 방법. 2번 고층 아파트를 짓고 창을 한강변으로 내는 방법. 어느 쪽? 2번. 예. 이게 토지 이용 합리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1번처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 실제 있어요. 예. 당신은 왜 한강변 옆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 단층짜리 건물을 짓고 창문을 한강 반대쪽으로 냅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강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던 거야. 강만 보면 우울해지는 거야.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면 그런 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물 지어놓죠. 그러면 이 땅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토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저 집을 팔았다. 이걸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건물 부시고 여기다가 건물 올리고 창문을 또 반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토지용 합리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떤 종류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가장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최저 층수는 몇 층 이상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 지구 단위 계획으로요. 그러면은 자기 땅에 건물을 안 짓는 건 괜찮지만 지을 때는 그 토지를 갖다가 토지용을 합리화할 만하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토지용 합리화. 그다음에 기능 증진. 우리 여기 이제 상업 지역에 여기 이태원 상업 지역이 있거든요. 이태원 상업 지역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요? 이태원 상업 지역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이제 쇼핑하러 많이 옵니다. 이태원 상업 지역이에요. 근데 이태원 그 상업 지역은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의 건축 제한을 보면요. 법에 나오는 건축 제한을 보면은 동물원 지을 수 있어요. 교도소도 지을 수 있어. 물론 이태원 일반 상업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은 동물원이나 교도소를 지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특이하게 동물원이나 교도소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하나가 들어서는 순간 이태원은요.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쇼핑의 중심지라는 것에 그 성격을 상실해 버리죠.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고요. 기능 증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그 상업지역에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주로 짓게끔 만들어야 될까요? 음식점, 숙박시설, 그 다음에 쇼핑센터, 그 다음에 환전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문화시설, 공연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짓게끔 만들어야 돼. 건축 제한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한 가운데 철공소 어때? 철공소. 어울리지 않지? 못 짓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런 거 못 짓게 만듭니다. 예,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인데 아니 세상에 내가 국토계획법의 건축 제한 표를 봤더니 이거 지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못 짓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미관 개선. 그래서 이태원 상업지역에 갔더니 길가에는 깨끗한 빌딩이 서 있고 골목길로 들어가니까 한 블록 안쪽에는 허름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값이 좀 싼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다 미관 개선, 지구 단위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결국 양호한 환경이 확보가 돼서 자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에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이것이 의의입니다. 예. 그래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이걸 이제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요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대상 지역,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하고요. 그 구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같은 사람이고요. 이것도 수없이 시험에 나왔어요. 지정권자, 수립권자, 계급순으로 쓰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지정과 수립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하고 시장 군수예요. 그러면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앞에서 한번 봤어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84페이지를 펴보세요. 우리 기본서 84페이지. 기본서 84페이지를 보면 1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나오죠?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데 대도시 시장 뒤에 가로가 붙어 있고 시장 군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시장 군수는 언제 하는가가 밑에 보시면은 박스 위에 문장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박스 안에 봤더니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아, 그러면은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돼. 시장 안에는 대도시 시장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예외 국토부 장관이니까 이자들을 이제 계급 순으로 다시 쓰니까 우리 칠판처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고요. 시험에서 틀린 지문으로요. 여기서 구청장을 써서 틀리게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구청장 X야. 그래서 절대 구청장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없다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1년에 한 5분 정도가 저한테 제 강의가 틀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모 구청에 갔다가 구청 공무원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대.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야, 자기 눈으로.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전체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권자인데 각 구청에다가 위임한 거예요. 전체 자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임한 거다. 그렇지만 그 공무원이 그것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구청에 수립한다 할지라도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이. 그러면 구청에서 수립한다 그래서 웃기면 그랬어요. 정확히는 구청이 아니지 않느냐. 육구 공무원이잖아.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권 뭐라 써야 돼? 육구 공무원. 그렇잖아.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누구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50대 아저씨들하는 거야. 그러면 50대 아저씨라 그래야지. 예, 그렇죠? 땅 파는 사람. 예. 이 말이 안 되는. 항상 법은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다. 그거는 시장이 시킨 거야. 너네 동네 거 해서 한번 만들어 와 봐. 그리고 이거 서울특별시장이 확정하는 거라고요. 그 수립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가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구청장 안 됩니다. 왜? 이거 몇 번 시험 나왔는데 그분은 틀렸어요. 자기가 눈을 본 대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고요.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중요한 거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지정 대상 지역 어디다 지정하냐 그러면요. 먼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야.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지정할 수 있다는데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요. 여기서는요. 자,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 다 대규모 건축이 있는 곳이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 143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의는 이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행정계획 수립 기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에 있으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하고 뒤로 넘겼을 때 여기 임의적 지정 나왔잖아요. 또 질문할 것이 생길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선생님, 전부가 나오면 틀리잖아요. 그래. 그는 지구 단위 계획의에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서울시 일부란 뜻이야. 여기는 밑에 지정 대상 지역의 전부나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할 때는 거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은 서울시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전부가 나오면 틀렸다는 분들이 있는데 번지를 잘못 찾아서 그래.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 대상 지역에. 구역 지정하는 대상 지역의 전부나 일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밑에 박스에 나오는 지역이 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만한 지역들입니다. 1번에 용도지구가 나왔는데 선생님 용도지구 종류가 많은데 왜 종류 안 써집니까? 용도지구는 조례로 신설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조례로 신설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 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용도지구인데 우리는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용도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는 용도지구 중에 하나인 취락지구가 나왔어요. 취락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왜? 취락지구는요. 건물을 대규모로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뭐 용산 일대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용인의 뭐 이제 구성역 주변 이런데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하남 미사지구 이런데 그 다음에 대지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요런 데가 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만한 지역이죠. 다 일어날 만한 지역이고 8번에요. 예, 개발 제한 구역하고 가운데 점이 찍혀 있죠. 예. 가운데 점이 찍혀 있으면은 맨 끝으로 가서 연결시켜서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가운데 점이 찍혀 있잖아요. 맨 끝으로 가서 해제되는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다 해제되는 구역하고 녹지 지역은 건물을 못 짓죠. 예. 녹지 지역이 바뀌었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나왔죠. 그럼 거기 나오는 구역들은 원래 건물을 못 짓게 규제가 묶여 있다가 규제에서 풀리니까 대규모 건축이 가능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8번의 특징은 다 대규모 건축이 가능한 지역들. 규제에서 풀려서.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용도구역 4가지 공부하셨잖아요. 4개 용도구역 중에서 거기 3개가 나왔죠. 3개 용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죠. 하나가 빠져있지. 뭐가 빠져 있습니까? 수산자원.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지정할 수 있다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왜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임의적 지정을 할 수 없을까요? 왜 지정할 수 없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예? 예, 대규모 건축이 불가능하지. 우리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디다 지정했죠? 누가 이렇게 바다라 그랬어? 공유 수면, 바다 호수강, 공유 수면과 인접 토지, 인근 토지에 지정했죠. 그래서 공유 수면이나 그 인근 지역에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리 규제를 풀어주든 할지라도 대규모 건축이 불가능해요.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 규제 풀어준다고 해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거든. 그래서 저것을 시험에 틀린 지문 쓰는 거예요. 저기는 대규모 건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8의 2.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이게 핵심 단어예요.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그래서 이런 데가 어디인가? 그냥 시내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곳들이 이런 곳들입니다. 그냥. 8의 3은요. 교정시설, 군사시설 밑줄 치고 밑에 이전 재배치 밑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산 미군 기지 이전하면은요. 거기 딱 나오죠. 예, 거기다가 건물 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정시설. 그러니까 서울 구치소 이전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시 거기다 건물 짓죠. 예, 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군사시설, 이전 재배치.
거기까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 쪽은 나오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든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이것은 뒤에서 다시 공부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이 나와요. 의무적 지정. 그래서 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시험에 자주 나오죠. 지문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돼요. 기간을 중심으로 10년 이상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중심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가 있어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먼저 기간을 중심으로 10년 이상은요. 정비구역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이 완료가 되고요.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면은요.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아니라 택지개발지구예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가 됐다. 건물을 대규모로 지었죠. 이제 건물의 노화 주기는 10년이에요. 10년 지나면 이제 건물이 노화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경과. 이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는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는데 자 아까 우리 시가화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였죠. 임의적 지정 나왔죠. 특히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공원에서 해제가 됐다. 아까 우리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였죠. 30만 이상은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녹지 지역이 용도 지역이 아까 변경이 됐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이 될 때 아까 지정할 수 있다였죠. 근데 30만 이상일 때는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뻔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지정할 수 있단가 하여야 한단가?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야 안 나오잖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예. 그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될 때는요. 면적과 상관없이 그냥 항상 지정할 수 있다야. 예.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될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할 수 있단가 하여야 한단가? 할 수 있다지 이것도. 예? 두 번 연속 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할 수 있다. 왜? 하여야 한다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예. 시가화에서 해제될 때 30만 이상만 하여야 한다에 나오고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해제될 때 30만 이상이라도 요거 절대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개발 제한 구역에는 특별법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개특법이라 부르고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에 또 특별법이 있어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일반법과 특별법 어느 게 더 우선해요? 특별법. 그러면 자,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특별법이 있잖아. 근데 현재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이거든요. 일반법에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잖아요. 특별법과의 충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방지를 위해서 저 특별법에 나오는 두 개 용도 구역은요. 무조건 할 수 있다만 써놓고 하여야 한다는 말은 절대 일반법인 국토계획 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니까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 공부하고 난 다음에 동네 누님들하고 얘기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될 거야.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느냐 막 그러는데 본인의 그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봐. 예. 이제는 자기는 좀 알고 9시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뉴스도 듣고 무슨 말인지 좀 알겠는데 옆에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답답해하면은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이게 뻔한 시험 문제죠? 뻔한 시험 문제입니다. 바로 특별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일반법에서는 의무를 정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가보면은요. 이제 이 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나와요. 가보면 이 법에 서 있어요. 그냥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외의지역이 나옵니다. 지정 대상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 외의지역이 나와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나온다. 그러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데요. 그러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건물을 대규모로 짓는다는 얘기잖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대규모로 건물 짓는 곳이니까요. 그러면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는지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있고요. 세 번째가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려는 지역, 대체지역이 있어요. 자, 중개업할 때요. 우리 이런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어느 지역에 경관지구가 폐지가 된다는 소문이 났어요. 경관지구에 우리 건축 제한은 조례로 하거든요. 보통 지자체에서 경기도 같은 데는요. 4층 이하로 보통 짓게 해. 그래서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물을 최고 4층 이하로 짓게 하는데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 경관지구가 폐지가 된다는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지역 주민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현재 경관지구에 지정돼 있는 지역에 건물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 경관지구 폐지되는 게 맞아요?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 폐지된다고 현재 소문났습니다. 해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폐지가 됐어. 그 대신에 용도 폐지한 그 용도지구 폐지한 바로 거기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물을 4층 이하로 짓는다 써놓은 거야. 이랬을 때 그 공인중개사가 경관지구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해준 거 여기까지 말해준 것은 적법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인가? 근데 맞기는 맞잖아요. 대신 경관지구는 폐지가 됐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경관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신한 거예요. 똑같이 4층에 해버린 겁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용도지구를 죄다 폐지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금 용도지구를 많이 폐지하겠대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뭐 사람들은요. 그 다음 문장 안 든 거야. 안 들은 거야. 다음 문장을. 서울에 있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겠다. 거기까지만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 그리고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예. 대체적인데 도시적 외의 지역에 이런 곳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나 대체적 나왔을 때 특히 중요한 1번, 2번인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개발진흥지구는 그래도 개발 도시적 아닌 곳에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좀 모여 살고 개발이 좀 된 곳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도시적 아닌 곳에서 그나마 도로가 뚫려 있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는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곳이죠.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한번 보시면은 145페이지예요. 도시적 외의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가로 1번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밑에 대통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나왔는데 밑에 박스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을까요? 요건이? 없어요. 중개사 시험 1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가. 이거 가르치려면 한 시간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획관리지역 이것만 기억하세요. 밑에 조건을 갖춘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그 조건 중에서 지문에 언급될 만한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3번하고 4번이에요. 박스 안에 3번, 4번을 체크하세요. 3번은 뭐냐면 도로, 수도 등등 기반 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필요해? 기반 시설이. 4번 환경 오염 우려가 없을 거죠. 환경 훼손 우려가 없을 건. 예.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개발진흥지구인데 밑에 박스에 저 조건이 나와 있죠. 이 조건 나와 있잖아요. 이 조건 시험 나올까요? 나와요. 이거는 두 문제나 나왔어.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가로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하지 않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이 있다. 이 세 군데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요. 이게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나 농림이나 또는 관리 지역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건물을 이렇게 한 개씩 막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물 못 짓는 거 아니죠? 꼭 필요한 건물 조그맣게 짓는 거잖아요. 산을 하나 넘을 때마다 건물 한 개씩이 나오는 거야. 예. 그런데 이 건물은 개별적으로는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물인데요. 멀리서 바라보면 이건 난개발이거든요. 뭘 보면요. 근데 마침 이쪽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 있다 여기가요. 이쪽이 용도 지구 중에서 개발 진흥 지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 하면서 요 위에다가 계획관리 지역 위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요. 예.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건물 지을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지으시면 난개발이 됩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곳을 잘 털을 닦아놨으니까 요 안쪽에 좀 모아서 지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면 자기가 원래 짓고자 하는 곳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물을 지으라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럴 때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때린다. 2번 혜택을 준다. 어느 쪽? 2번 혜택을 준다. 그럼 건물 짓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혜택이 뭔가요? 건물을 크게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건물 짓는 것보다 여기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1.5배 완화, 150%까지 완화. 용적률은 2배, 2배는 200% 이하까지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쪽으로 건물을 옮겨 짓겠죠. 자연스럽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물들을 모여들게 만듭니다. 건폐율 1.5배, 용적률을 2배를 주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난개발이 방지가 되죠. 근데 왜 계획관리나 개발진흥지구로 모아서 짓는다 그랬어요? 기반 시설이 거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줘도요.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가스가 없으면 건물 못 지어요. 거기다가. 예. 이제 여름이 되면은요. 8월 달쯤 되면은 KBS에서
남양 특집 프로로 구미호라는 걸 합니다. 구미호. 혹시 보셨으면 구미호 같은 거? 구미호 드라마를 보면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가 꼭 나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잊어먹죠. 그래서 우리는 선비는 길눈이 어둡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산속을 헤매다 보면은 꼭 들리는 소리, 늑대 울음소리가 한번 들리고, 그 다음에 산속을 헤매던 그 선비 눈에 멀리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보입니다. 막 달려가요. 큰 집이 하나 나와. 네. 똑똑똑 이리 오너라.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나오죠. 여기까지 항상 똑같아. 예, 전설의 고향. 그때 선비가 물어봅니다. 낭자, 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그러면 왜 그 한적한 곳에서 대규모 건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개발 안 된 곳에서 멀리서 깜빡거리는 그 불빛이 보인다. 아마 저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구나 알 수가 있다고. 가보면은 거의 다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예요. 예. 그래서 문을 열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딱 나오고 밑에 꼬리가 보이는 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아까 우리 개발진흥지구의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우리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거기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개발진흥지구에서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다고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있다. 요 위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요때 우리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위에다 지정하죠. 그러면 요 밑에 깔려 있는 용도 지역은 어느 지역이 돼야 되는가? 요거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용도 지역 위에 있어야 되는가? 계획관리 지역 위에.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저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야. 실제로 개발진흥지구 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거라고요. 요거. 그리고 교수님도 요거 하나만 외우고 계셔요. 요거 시험 문제 내는 교수님도. 기출문제도 저거 하나 나오거든. 혹시나 취향이 바뀌면 그때 다른 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거 하나 외우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자, 여기 아까 우리 계획관리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건물 지으면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그랬죠.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예요? 40. 1.5배는 얼마까지? 그 계산을 못하는구나. 40% 1.5는 60. 요거 60%. 그 다음에 용적률 얼마였지? 계획관리? 용적률 얼마야? 계획관리 용적률? 100. 100의 2배는 얼마야? 예? 100의 2배 얼마? 200이죠. 이게 시험 문제였다니까 그냥 이게 시험 문제 이거. 예. 계산 문제가 2번 나왔다 그래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대. 1.5 곱하기 1.5배 곱하기 2배 곱하기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 공부가 됐다고 의제를 하고 가로 3번이 이제 아까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 이전 지구 대체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하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 중에 여러분 체크해야 될 것이 2번하고 4번을 체크해야 됩니다. 2번하고 4번은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146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나오죠? 2하고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나오죠. 박스 안에 2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밑줄 치고 4번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2번하고 4번 번호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2번 4번 그러면 안 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를 어느 쪽으로 뚫을 것인가 몇 차선 뚫을 것인가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동물원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공동주택 못 짓습니다. 이렇게 용도 제한하고요.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정합니다.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여기는 최저 몇 층 이상을 지어서 한강 조망권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반드시 포함되는 건데 5번이 틀린 지문으로 나와. 5번은요 반드시 포함시키는 건 아닌데 실무에서 보면은요 5번이 포함 안 돼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은 거의 없거든. 그래서 법에는 2번하고 4번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해 보면요 5번도 거의 빠짐없이 다 있다고. 그럼 시험 내기 제일 좋은 게 5번이죠. 5번은 법에 강제는 없어. 근데 5번을 빼놓지는 않아 실제로는. 5번은 뭐냐면 건축물의 배치. 길가는 빌딩을 깨끗한 거 배치하고 한 블록 안쪽 골목 들어갔더니 허름한 건물들을 배치하더라. 형태,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못 짓게 합니다. 특이한 형태. 만약에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요. 저는 건물 이렇게 지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모양을 짓습니다. 이렇게 30일 딱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멀리서 보면은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지어놓게 되면 부작용이 있어요. 술 취한 아저씨가 건물을 핥고 있어 혀로. 아저씨가 이런 건물 못 짓게 건물의 형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색채 우리 빨간색 이런 거 함부로 못 씁니다, 여러분요. 빨간색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제 집을 저는 무지개색으로 칠하고 싶어요. 1층은 빨간색, 2층 주황색, 3층 뭐겠어? 노란색, 무지개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건물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 와서 사방을 둘러보시면은 무지개가 보일 겁니다. 멋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 눈을 피곤하기 때문에 절대 못 찍게 돼 있어요. 색깔 못 칠해요. 이런 색채를 다 규제합니다. 색채. 그 다음에 건축선, 건물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건축선. 원래 건축법에 나오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하는 거죠. 2번하고 4번은 반드시 포함시키는 걸로 시험에 두 문제나 나왔었고요. 사례 문제로 이제 1번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1번. 이제 1번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요. 우리가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거는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게 돼 있다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세분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 단 제한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주거 지역 안에서 바꿔오고 주거 지역에서 전용 주거 2종을 일반 주거 2종으로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용도 지역을 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못 바꿔. 주거 지역인 곳은 주거 지역 안에서 바꾸는 것은 지구 단위 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을 중심 상업 지역으로 바꾼다. 이거 같은 상업 지역 아니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꿀 수 있어. 공업 지역은 공업 지역 안에서 예? 주상 공로 그 안에서 바꾸는 괜찮아. 예. 이게 바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고요. 그다음 우리 용도 지구 중에서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있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복합개발진흥지구로 바꿀 수 있다. 맞아요. 예. 같은 같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바꾸는 거죠. 예. 같은 개발진흥지구에서 바꾸는 거라고요. 가능하다고요. 예.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바꾼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어. 예. 그 안에서. 예.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옛날에 상세 계획이었던 그 근거를 보는 게 8번에 나옵니다. 8번에 나오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보면은요. 옛날 있었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상세한가 보세요. 지하 또는 공중 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나 색채. 야, 자기네 집에 대문이나 담, 울타리 형태나 색채. 우리 서울 외곽에 가면 타운하우스라고 있죠, 여러분요. 옆집하고 이 집하고 사이에 담이 나무로 돼 있잖아. 타운하우스는 담을 그 나무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 나무로 만들어 놨습니까? 나무를 좋아해서 나무 펜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담의 재질을 정해서 그렇고요.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없으면 저 같으면은요. 그 소주병을 깨서 꽂아놔요. 왜 웃어요 지금? 선생님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담 할 때 벽돌 쌓고 그 위에다가 맥주하고 소주병에다 꽂아놨잖아요. 그게 못한다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을 때는요. 담을 갖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미관 때문에. 그 소주병을 딱 깨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깨야 돼. 이것도 경력 한 20년 된 목수 아저씨가 깨면은요 사선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데모도가 깨면은 그 목만 남습니다. 이렇게 목만 남 병이. 데모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데모도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공구리, 데모도, 아시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거기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세상에 이것도 다 규제를 해요. 저기 우리 개봉역 지하철역 주변에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 지구 단위 계획 이름이 개봉역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개봉역 지구 단위 계획을 검색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봉역 지하철역 출구를 나와서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의 벽면은 무슨 색깔로 칠해야 된다 써 있어요. 계획 한번 살펴보시면 나와요. 세상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요 이면 도로의 간판의 크기, 색채, 재질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면 도로에 세상에.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그래서 한남동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하나 임대했습니다. 상가 임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간판을 주문하러 가요. 자기가 밤새 이제 간판을 그렸습니다. 포토샵으로. 들어갔더니 간판집 아저씨가 이 동네에서는 이런 간판 못 달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그러면 아저씨가 뭐라 그러는 거야? 아저씨가 아니야. 아저씨가 구청에서 못 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청을 찾아갑니다. 구청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왜 이런 간판 못 답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혹시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러면 자리를 내줍니다. 의자를 주면 앉으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 입에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 입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의 다음 질문은 뭐야? 그게 뭐야 하는 순간 이렇게 시작해야 돼 이거. 시작해야 돼 이거. 그날 업무는 그걸로 끝이야. 그 사람 만나는 게 그날 업무 끝이라고. 예.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입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 안 끝내지. 그렇죠? 한날 제가 왕십리 일대를 지나가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물어봅니다. 저쪽에 간판이 왜 이렇게 작아졌냐는 거야. 저쪽에. 그래서 원래 구청에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랬습니다. 실수할 뻔했어. 지가 나오다가 중단했어.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렇다 말했다가는 저는 그날 이걸 다 해야 돼 이거. 그렇죠? 예. 그런 저는 누가 부동산 물어보면 절대 아는 척은 안 합니다. 다 모른다 그럽니다. 예.
요즘에는 제가 우리 단지 내 아파트 단지 그 헬스에 못 가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앞으로 한 달간은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갈 수 있을 때가 오리 걸음을 할 수 있을 때 가면 된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예, 다 나았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그전에는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럼 옆에 아저씨가 저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럽니다. 맞다 그러는 순간 그날 운동 못 하거든요. 예. 아무도 절 갖다가 이제 물어도 저는 대답 안 합니다. 누가 물어도 예. 모릅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잘 아실 것 같은데 전혀 모릅니다. 잘못 포장된 겁니다. 이게 귀찮거든. 예. 내가 지금 할 일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물어볼 때만 대답합니다. 학생들이.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곳에 보면은요, 휠체어 표시가 나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예. 그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재활용, 생물 서식 공간 나오고 문화재, 역사, 문화환경 보충 나왔죠. 얼마나 상세합니까? 그것이 옛날에 상세 계획이었다는 거죠. 밑에 이번에 개발 밀도와 적정한 조화라고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요, 그 지역은 건물이 대규모로 들어서죠.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기반 시설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기반 시설 용량을 고려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라. 그 뜻이에요, 이거는요. 뒤로 넘기시면은 법률 규정의 완화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요. 완화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완화 적용. 근데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완화 안 시켜주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에 보면은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있어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완화가 안 됩니다. 분할 제한 규정은 완화 안 된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 지역에서는 60, 상업 공업은 150, 녹지는 20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 금지.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완화가 안 돼요. 대지 안에는 6m 범위 내에서 공지를 확보해라. 완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 이거 완화가 안 돼요. 이 세 개가 안 되는 건데 완화되는 것처럼 틀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박스에 완화되는 걸 이렇게 쫙 보시면은 우리 건축법에서요. 법조문 제목이 대지자로 시작하는 게 총 4개가 있어요. 그중에 거기 대지 안에 적용하고 거기 또 보시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있죠. 그 2개는 완화가 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라 그럽니다. 맹지가 되지 말라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거기에 나왔던 대지 안에 적용은 나무 심으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대지 안에 적용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요. 규정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 요 2개도 똑같이 대지자로 시작하지만 이거는 완화를 안 되는 거예요. 완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고 여기. 그다음 밑에 참고를 보시면은 도시지역 외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 벌써 설명드렸죠?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다. 이제 밑에 실효가 나옵니다. 실효. 효력 상실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실효가 나옵니다. 자, 실효는 2가지예요. 3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는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나서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안 했을 때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실효됩니다.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면은요. 거기 3년이 2번 나오죠. 2번에다가 다 가로를 쳐놓고요. 예전 시험 문제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그럼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가로 2개에 똑같은 년이 들어가야겠죠. 2년, 3년, 3년.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맞을 거 아니야. 앞에는 2년, 3년, 3년, 2년 이런 거 찍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앞에 하고 뒤에 가로에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3년. 예.
그 다음에 가로 2번 지구 단위 계획의 실현은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5년 안에요.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그 계획대로. 안 했을 때는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때 주민은 말이 주민이지 실제로는 건설회사거든요.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겠다고 입안 제안해서 수립해 줬더니 그 계획대로요. 아파트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다른 건설회사가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이나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라. 뭐 극히 당연하지. 수립돼 있지 아니한 경우는 맞게 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공부 다 했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 보겠습니다.